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다. 우리는 기업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부재지주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 MBC 사장님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주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사고 팔고 하는 머니게임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어찌됐든 저는 한 주를 사든 오늘 샀다 내일 팔더라도 온전히 내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누구의 기업이냐? 전부 다 이재용 회장 일가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1.63%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일가가 한 21%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한 56%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10%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기관 투자가 포함해가지고 한 14, 5%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우리 다 국민연금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의 그 이재용 부회장도 우리가 그 창업자, 경영자로 이렇게 전문 경영인으로 이렇게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요. 이제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국가와 또 이 주주를 위해서 투자자를 위해서 기업 경영해서 성과를 나누겠다. 그래서 40% 이상 배당을 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작년에. 저는 이게 진실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 조선 왕조 시대의 그림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실제로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기업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굉장히 그 공정하고 투명하게 성과를 내서 이제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치 않으면 자기 경영권을 가질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 중에 알짜 기업 중에 증시 통해서 자금 조달해가지고 회사 성장을 시켜놓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입맛에 맞는 사회에서 사회 감사를 선임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구중 근거를 만들어서 그 낮은 가격에 상속 증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편법 뭐 여러 가지 그 뭐 횡령 배임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서서히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 투자자들이 만들어 가야 될 세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상장을 한다는 것은 이 사기업, 사적 영역에서 공유기업, 공적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공유와 협업 시대에 투철한 공인 의식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을 놓고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업인에게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 보면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외국인들 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한 40.6%가 14조 정도, 금년에 한 35조 정도가 배당금으로 나갔거든요. 14조 정도가 외국인들이 가져갔어요. 이러니까 막 뭐 국부가 유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당연히 취해야 될 권리인 거거든요. 우리도 미국에 투자하고 이러면은 미국 기업들은 배당 성향이 거의 한 50%가 됩니다. 분기 배당 아니면 월 배당을 이렇게 주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나마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배당 성향이 가장 낮습니다. 최근에 이제 20%를 이렇게 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된다. 그래서 그 주주에게 필요한 덕목은 이제 주인의식과 기업가 정신. 주주는 기업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이제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며 소통하라. 주인으로서의 어떤 권리와
권리보다는 의무를 이렇게 시행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화초를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그 씨앗,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기업에 이 정성을 다해서 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말 사랑도 주고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배려하다 보면은 어느새 정말 이렇게 커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화초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항상 기업을 방문을 합니다. 현장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넥센 타이어에 투자돼 있다. 가서 공장도 가서 보고 또 사무실도 가서 보고 또 넥센에서 나오는 이렇게 골프공, 세인티나인 이런 것들도 사가지고 이렇게 선물도 하고 이런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캠시스 같은 이제 소형 전기차 이런 쪽에도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그 직영 매장 오픈식에도 제가 이제 참여 가니까 제가 가고 이러면은 항상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광고를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그 전환사채 이렇게 발행하고 이럴 때 제가 도움도 줬고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공사 현장 같은 데도 제가 이제 방문을 해보고 왜냐면 가서 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IS 동서 건설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의 저를 광고 모델로 썼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보면은 그 광안대교에서 타고 가면은 그 이기대 W 아파트가 있습니다. 4개 이렇게 크게 올라와 있어서 부산에 어떤 랜드마크가 돼 있는데 이 아파트 그 분양할 때 이 저를 광고 모델로 썼습니다. 가치투자의 기재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님이 선택한 아파트. 그게 지금 한 4년째 됐거든요. 13만 원에 이렇게 13억에 분양이 됐는데 지금 30억 이상이 갑니다. 저도 한 채 있습니다. 저 광고비 받지 않았습니다. 39층 아파트 제대로 제 가격 주고 저도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부동산이든 기업이든 정말 이 확실한 곳, 확실한 기업 이렇게 사고 이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 돈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때 저를 이렇게 따라서 산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라도 이 아파트 살면은 주식농부 볼 수 있겠구나. 그때 한 30-40명 이상이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이 돼서 입주할 때 되니까 한 3-4명 정도밖에 안 보이고 나머지 다 그냥 이게 전매하고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제강 같은 이제 그 정기 주주총회는 거의 다 이제 웬만하면 이제 참석을 하는데 우리는 주주총회를 이렇게 몰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그 3월 그 금요일 되면은 정말 거의 우리나라의 한 60-70% 이상이 그 한날 한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주주총회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을 경영하는데 이 주주들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니까 꼭 금요일 날 할 필요가 있느냐. 토요일, 일요일 하면 되지 않느냐. 그 정도는 직원들한테 좀 이렇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실행하는 데는 한 것도 없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주제안 같은 경우도 매년 어떤 데는 10개 이상 항상 제가 주주제안을 합니다. 주주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하면서 우리가 동행하고 소통하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가 잘 진행이 안 될 때는 이제 정식적으로 주주제안을 하는 거죠. 주주제안을 하게 되면은 이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주주총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럼 주주총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할 기회를 달라. 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런 게 제 이익이 아니라 회사가 본래 목적에 맞게끔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주주제안한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그 배당 문제라든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야, 종업원으로만 직원들한테도 뭔가 좀 혜택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스탁옵션 제도를 도입해서 직원들을 이렇게 주주화 좀 시켜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경영인, 지배주주만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주다 보면 경영인은 놀아도 주인이면은 일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하고요. 뭐 공장들은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숍. 이제 제가 그 투자하는 기업, 열린 경영자들은 이제 저한테 강연 같은 같은 걸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럼 가서 해드리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성장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강연을 하고 그 받은 이 펜데 이 내용을 보면 저도 이걸 보고 나서 막 그 가슴이 막 뿌듯하고 막 눈물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 농부가 척박한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아무도 그 씨앗이 크다란 나무가 되어 튼실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가뭄에도 비바람에도 씨앗을 포기하지 않고 정성스레 돌보았습니다. 참 좋은 여행은 농부 박영옥님의 사랑과 믿음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참 좋은 여행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훌쩍 커버린 나무 참 좋은 여행 직원 일동. 이런 그 패를 받고 이러면 이게 사는 맛이 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그 다뉴브강 사건이 발생이 돼서 주가가 12,000원에서 7,000원까지 순식간에 빠졌잖아요. 제가 25억을 더 투자를 해줬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3,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3,000원대 회사에서 50만 주 좀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줬어요. 그거 3,000원대 사가지고 12,000원대 회사에서 팔아가지고 나 때문에 돈을 한 40억 정도 벌었어요. 근데 이게 회사하고 돈 뭐 이렇게 벌고 잃고를 떠나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서로 신뢰 관계의 그 친구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도 저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에서 좋은 기업이 있고 장기 투자에서 나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업에 이제 성장 주기에 투자를 해라. 아무리 좋은 기업도 사실은 이제 비쌀 때 사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쌀 때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쌀 때 사서 이제 비쌀 때 파는 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가치 투자자인데, 저는 이제 그 투자자보다는 사업가 마인드에서 볼 때 기업을 오래 보면은 이 기업의 어떤 그 성장 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그 기업이 뭔가 정말 영업망을 확충했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개발을 했다든가, 뭔가 이렇게 M&A를 했다든가, 뭔가 이렇게 성장 동력을 이렇게 찾는 것을 오래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3, 4년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오래 관찰하다 보면 3, 4년의 미래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식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세상에 모를 것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여자의 마음, 개구리 뛰는 방향, 주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 그 여자하고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개구리 튀는 방향, 자세히 보면 위험을 인지하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주가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가 2,300개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2,300명의 그 학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철수라는 애가 있습니다. 걔가 어느 날부터 태도가 달라져 보여요. 일찍 나오고, 아니면은 뭔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뭐 감기 걸린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그 잠시 나쁠 수 있지만은 그런 과정들이 연속이 되고 이러면 그 친구는 분명히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나 성과가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300명은 다 할 수가 없지만 이 한두 명은 알 수 있잖아요. 오래 관찰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식 투자할 때 제가 지수, 경기, 물가, 뭐 금리, 환율, 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기업이 극복해야 될 어떤 그 대변수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방송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매일 그런 것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 주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투자 사례를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런 관점을 보고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해왔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데 이렇게 보고 이러면은 종목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주식 부자가 됐지? 이런 어떤 지혜를 배우는 이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이게 차트를 가져왔는데, 제가 보령제약은 이제 2000년도부터 이게 투자를 해왔는데, 이때가 주가가 액면가 5,000원 기준 해가지고 10,000원, 13,000원대였었어요. 그래서 2000원대, 10,000원, 13,000원대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2001년도 9.11 테러 날 때 이제 10,00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주식을 좀 많이 사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 28,000원, 33,000원에 팔았거든요. 저는 잘 팔았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두세 배 남았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한 15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주식이 지금 얼마냐면은 24,000원 정도 지금 합니다. 24만 원입니다. 액면가 5,000원 기준하면. 그게 나는 이제 그때 투자를 정말 잘해서 크게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 기업을 계속 배당받고 이렇게 투자를 모아가 왔으면 더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차트를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결국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평생 동행할 기업, 서너 개만 찾으면 정말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에, 이대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예로 지금 최근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 CJ 제일제당.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 이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K컬처 관련해서 저는 K푸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농심, 이런 기업들은 국내 내수 기업이었는데 이제 글로벌 기업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비비고 만두가 미국에서 1조 이상 팔립니다. 러시아에 가도 비비고 만두가 있습니다. 이 이전에 이제 농심이 2000년도 초반에 신라면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고, 그 신라면이 유럽 가면은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그 5천만 대상으로 이렇게 영업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뭐 세계 전체 인구가 아니라도 뭐 30억, 50억 인구가 우리의 시장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정말 영업 환경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지금 시가총액이 한 6조, 7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기업들의 이제 기업 방문을 해서 이런 환경을 이해하고 있느냐. 근데 기업들은 집단지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다 인지하고 그 각 지역에 녹화업체를 선정을 해서 M&A나 직접 공장을 져서 지금 세계 시장을 지금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매출액이 커지고 이익이 많이 증가되고 이러면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또 탑10 기업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또 그 새로운 그러면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PHA라고 그 이 좀 플라스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자연에 분해되는 그 플라스틱 땅속이 됐든 바닷물에 들어가도 그게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공장이 있고 이런 그 PHA 그 플라스틱이 이렇게 생산이 되는 선 구매가 벌써 5천억 이상이 들어왔거든요. 이런 성장 모멘텀이 있는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저는 커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을 지금 늘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KTNG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수출 국가가 이제 40여 개인데 해외 판매가 253개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 별로 싫어했는데 내가 이 회사 주주가 되고 나서는 좀 담배 좀 많이 펴라. 요즘 이제 KTNG 같은 경우는 ESG 펀드 관련해 가지고 연기금에서 많이 덜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담배도 요즘 전자담배 나와가지고 기호식품이다. 주주가 되니까 생각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포함해가지고 이제 이 건강식품, 인삼,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는 국토가 적으니까 인삼 생산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땅도 높고 뭐 베트남, 그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쪽 넓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재배를 해서 우리의 그 높은 기술력 가지고 가공을 해서 세계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하면 이런 기업들은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50% 이상 다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 이런 쪽에 은행에다 돈 넣을 게 아니라 이런 기업에 투자해 놓으면 한 5% 이상 배당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도 앞으로 이제 외형이 정체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베트남 포함해서 몽골, 뭐 대만 이런 쪽에 이 한류 문화와 더불어 가지고 이 시장에서 이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봐보니까 보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부자로 살려고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지수 3천은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요인은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매매 게임으로 인식을 하면 야, 지수가 뭐 거의 한 20년 동안 2000포인트에서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놀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1500포인트가 빠져가지고 300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주식시장이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올라온 그 탑 10 기업들을 놓고 보면 다 이 유동성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그 붐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실적들이 다 좋은 기업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올라갈 기업들 놓고 보면은 기업이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않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고 가장 큰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가 지금 많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산의 축이 이 자본시장 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사주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 이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동안에 우리 자본시장을 이끄는 것은 기관 투자가들이었거든요. 연기금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이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해외 투자를 할 때 미국의 그 대표적인 기업들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국내 투자할 때도 대표적인 기업들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4, 5만 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사가지고 8, 9만 원까지 올려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이 돈을 많이 번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수급의 문제다. 우리의 그 자산이 외국인들은 좀 팔게끔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 국민연금은 저는 팔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줄이고 있거든요. 줄여서 뭐 해외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의 그 상식으로 보면은 해외 기업보다도 우리 국내 기업들이 훨씬 경쟁력이 있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국민들이 자본시장 쪽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다 보면은 그 창구 역할,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나라 그 증권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회사의 대표적인 뭐 이렇게 삼성증권이라든가 뭐 그 농협투자증권이라든가 한국금융지주나 뭐 키움증권이나 미래셋 대우증권이나 뭐 이런 쪽들이 지금 돈을 엄청 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2011년도에 그 자본시장 통합법이 이 시행이 되면서 이 금융투자회사들의 그 영업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증권사, 은행, 보험, 업무 영역이 없어졌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돈 잘 버는 회사가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증권회사는 시황에 따라서 돈을 벌고 뭐 잃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이 금융투자회사도 하나의 개별 기업으로 봐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이런 쪽들이 아마 그 8월 달에 또 2분기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한 단계 더 이렇게 레벨업이 될 거다. 이런 생각에 저도 이렇게 투자를 늘려가고 있고요. 이제 미투제인이라는 회사도 제가 이제 투자가 좀 돼 있는데 이게 게임 회사거든요. 홍콩에 있는 소셜 카지노 게임 회사입니다. 근데 카지노 게임 회사에서 이제 캐주얼 게임으로 이렇게 그 성장을 해 갈 수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돈을 굉장히 잘 벌어요. 근데 홍콩에 있는 법인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연구소가 있어요. 연구 개발 인력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을 한국의 그 미투원에서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그 수익원이 구글이나 애플을 통해서 북미와 그 유럽에서 90% 이상을 돈을 벌고 있거든요. 저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이제 중국 기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인수한 우리나라 기업이거든요.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버는 거에 40%를 이제 배당을 이렇게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아주 저는 이 잠재력이 있는 이런 기업인데 사람들이 이제 이 중국 기업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같이 창업했던 공동 창업자 2대 주주, 3대 주주가 그 이 엑시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면 아마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KCC 같은 경우, KCC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우리 건자재, 또 페인트, 뭐 또 유리 이런 쪽 그 내수 기업이었는데 이런 회사가 작년 재작년에 그 모멘티브라는 실리콘 업체를 이렇게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 이제 그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인수할 때가 5만 원대였는데 이 주식이 15만 원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35만 원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수한 모멘티브 회사가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이러면서 실리콘 소재가 전방위 산업에 다 이렇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정봉진 회장의 어떤 그 미래를 보는 어떤 통찰, 해안역에 의해서 이런 기업을 인수를 할 때 한 7천억 정도 이렇게 주고 인수를 했는데 굉장히 비싸게 인수했다. 또 어려운 시기에 인수를 해서 그 시장에서
우리 사람들은 급하잖아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근데 그 어려울 때, 주식 투자는 어려울 때 투자를 해주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열리는 게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 그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그룹의 가장 그 위에 있는 기업이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인데, 그 삼성물산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지분 가치만 해도 거의 한 50조 이상이 됩니다. 55조 정도 되는데 이 시가총액이 지금 한 25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삼성 건설도 있고 또 뭐 이 삼성 그 상사도 있고 또 그 에버랜드도 있고 또 뭐 패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가 극복이 되고 이러면 이게 그 개선이 될. 저는 이제 이런 기업들은 좀 긴 안목에서 바라보면 그 투자하기 정말 좋은 기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됐군요. 주식 투자는 농사다 결국은. 이게 그 주식 투자는 이제 저는 경기에 호불호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주식 투자에서 돈 번 사람을 전부 다 수포개미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하면서 이렇게 돈 번 사람들을 뭐 이렇게 보고 이러면은 뭐 일산의 뭐 가물치, 목포의 사발낙지, 압구정 미꾸라지, 뭐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잘못된 강화문 곰. 그래서 저는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이렇게 농부와 농사할 때 투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 그 매일경제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 큰 기사가 나가고 나서 2008년도 12월 달에 제가 이제 수포개미와 주식농사꾼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신문에 이제 칼럼을 내면서 주식농부 3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그 회사 그 창립 모토인데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업을 발굴하고 매사의 겸용의 정신으로 파트너를 존중하며 적대적이기보다는 우호적으로 공생공영하는 길을 찾고 영속적 기업의 가치에 근거한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며 노력한 대가만큼의 기대 수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한다. 이게 농부의 마음으로 정말 투자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굉장히 조급하잖아요. 지금 아니면 이제 돈을 벌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투자 기회는 항상 있거든요. 자기가 공부하고 세상 보는 눈을 이렇게 틔우면 틔울수록 그 선택의 폭이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열려 있는 거고요. 우리 시가총액 10대 기업의 변화를 보면은 2008년도부터 2021년 동안 보고 이러면은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하나 빼놓고는 다 바뀌었습니다. 10개 기업이, 9개 기업이. 세계도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빼놓고 다 바뀌었거든요. 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기를 놓고 보고 이러면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경기가 나빠도 잘 되는 기업들이 있고 경기가 좋아도 안 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이게 투자하는 기업을 찾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 앞으로도 또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또 이 국내 기업도 그렇고 글로벌 기업도 그렇고 이 놓고 보면은 다 1, 20년 안에 만들어진 기업들이 이 탑 10 기업으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변화와 혁신이 정말 혁신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올바른 마음으로 크게 생각하라. 주식 투자는 이제 우리 삶에 터지는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그 투자 환경 개선은 투자자의 몫이다.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문제라든가 상장법인의 시가평가 제도 문제라든가 배당 성향 확대 문제라든가 대주 조건 완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올바른 투자 문화 정립도 투자자의 몫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본질에 대한 이해, 주인의식과 공동재정신하며 올바른 장기 투자 문화 정착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 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기 경제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투자 문화 정착을 해야 된다. 경제 교육이 갖는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90% 이상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다 얘기를 않거든요. 50% 이상이 그에 대한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정에서 경제교육을 이렇게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가일사 운동과 이제 밥상머리 경제교육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일가일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투자, 이제 자기 밥상머리에서 이제 밥 먹을 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다 이 투자의 관점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애들들하고 또 아버지 엄마 또 집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면은 그 관심 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보다 이렇게 건강하고 정말 이렇게 희망 있고 활력 있는 사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세상은 이제 정말 주식 투자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자. 이게 미국의 그 오마하라는 도시, 중서부에 있는 도시인데 워렌 버핏이 사는 곳입니다. 매년 그 3월 달만 되면은 전 세계인들이 5만 명 이상이 모여서 이렇게 축제 같은 주주총회를 하거든요. 나는 제주도에서 좀 그런 이 기회가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네, 감사합니다.